그래서 148번 같은 경우는 같이 그냥 설명 다시 할게. 수업 시간 안 할게요. 147번은 그래서 이 룰에 따라서 3번까지 핵심만 다시 할게요. 여러분 다 해보면 돼요. 3번까지 오는 것의 개수를 쌤은 지금 A만 했는데 B까지 B들까지 다 해가지고 세 번째 오는 어? 네 번째를 할 필요가 없어. 세 번째 오는 A가 몇 개인지 찾아. 왜냐면 A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무조건 두 가지거든요. 그지? 그다음에 끝에 오는 B가 몇 개인지 여기 B가 몇 개인지 B가 몇 개인지 쭉 했을 때 B가 몇 개인지 세 가지고 그거에다 곱하기 3을 하면 돼. B 오른쪽은 무조건 네 번째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오른쪽은 무조건 B 오른쪽에 세 가지가 오니까 네 번째까지 다 가지치기 하고 하나씩 다 세면 너무 빡세잖아. 이런 거지. 수영도 원래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래서 맨 세 번째에 오는 스몰 A의 개수를 세. 3번까지는 수영도를 하는데 그 스몰 A가 몇 개를 오는지 센 다음에 그 스몰 A의 개수에다가 스몰 A는 오른쪽에 A의 바른 쪽에는 이거 두 개 오지 않는다 했으니까 B 두 개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오겠구나. 곱하기 2 하면 돼. 마지막 네 번째 그런 게 되겠어. B의 개수. 마지막에 오는 B의 개수를 다 세. 스몰 B가 몇 개인지를 다 세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왜 3을 한다고? B 오른쪽에는 이 경우의 수가 마지막에 있는 경우의 수가 누구의 개수? 네 번째 자리에 오는 애들의 개수. 그럼 최종 개수가 되겠지. 왜냐면 이거 개수 다 셌으니까. 알았어? 이런 거야. 이걸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쌤한테 개별로 질문하세요. 148번은 자, 여기도 룰을 잘 봐야 돼. 룰을 잘 보고 일이 적힌 정사각형과 육이 적힌 정사각형, 칠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모두 같은 색을 칠한다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면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웃한, 뭐 소위 말해 우리가 이웃한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다른 색을 칠하면 되는데, 맞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1번, 6번, 7번에다가 그지? 색을 칠한다. 같은 색을. 그럼 1번을 칠하고 6번도 칠하고 7번도 칠했을 테니까 그럼 1번, 6번, 7번에 들어가는 색깔의 개수는 네 가지 색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1번, 6번, 7번은 네 가지예요. 그죠?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을 쌤이 혹시 모르니까 ABC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쌤이 1번, 6번, 7번에다가 어, A라는 색깔을 칠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색깔 펜으로 시험 볼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 번호, 이름을 적어 놓고 변을 공유하는 정사각형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음, 자, 그래서 167은 똑같은 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애들끼리 좀 하나씩 해보자. 2, 2는 몇 가지야? 2는 몇 가지니? 써가면서 하면 2는 몇 가지야? A랑 다른 색깔이니까 세 가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3은 몇 가지야? 지금 2하고 6은 다른 색깔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색깔을 응? 이렇게 써가면서 하세요. A, B 써가면서 해. 어차피. 그러면은 여기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럼 3번은 뭐 색깔 안 적어도 되겠죠. 다른 거랑 이웃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이나 5번 해주면 돼요. 알았어?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5를 해보자. 이미 지금 2번 칠해졌으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2번하고 6번은 다를 테니까. 그럼 5번을 볼게요. 5번에는 몇 가지가 칠해지겠어? 얘는 두 가지가 칠해지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좀 적어볼게요. C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맞죠? 적어볼게요.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적을게요. C를 써, 쌤이. 맞지? 그러면은 4번은 자동으로 A하고 C가 아닌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돼. 4번에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번에는 두 가지가 되겠죠. 4번도 뭐 칠해놓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8번은 A하고 C가 다른 거니까 8번에도 두 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9번도 자동으로 갑시다. 9번도 자동으로 그러면은
8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봐요. 8번에다가 쌤이 지금 뭐 D라는 색깔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무조건 이제 어차피 8번에다가 A를 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6번하고 8번은 무조건 다른 색깔이 될 거고 그럼 9번에다가는 두 가지를 칠할 수가 있겠지요. 알았어? 그러면 그냥 곱하면 끝나요. 4, 3, 2, 5개. 곱하면 끝나요. 알았어? 이런 식으로. 색 종류를 A, B, C, D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색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풀면은 되겠다. 이러면 끝나요. 알았지? 음, 잘못 봤네. 뭐지? 근데 어차피 147도 녹화를 했어야 되는 거라서 겸사겸사. 그렇군요. 140번 볼게요. 140번도 보면 와, 이거 여기 난리 났어. 이거. 그냥 난리 났어. 자, 오케이. 해보자. 9개의 빈칸 있는데 2, 3, 4, 22, 23, 24, 32, 33, 34. 가로줄에 있는 세 수압이 모두 K로 같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다 더해야 돼. 알았어? 다 더해야 돼. 그러니까 2, 3, 4, 그 다음에 22, 23, 24, 32, 33, 34. 근데 이건 뭐 진짜 다 더한 애들 있더라. 2, 3, 4 더하면 얼마예요? 9죠? 근데 다 이러자야 9죠? 27에다가 20, 30, 50 그러면 그죠? 이런 식으로 50이 3개니까 150 그럼 177 어쨌건 합이 177이야. 전체 합이. 오케이? 177인데 그러면은 가로줄에 있는 세수의 합이 모두 같아야 되니까 이거 합은 59씩을 나눠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음, 합이 59. 합이 59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숫자들 중에서 합이 59가 되는 조합을 좀 찾아야 된다. 네, 59가 되는 조합. 그러면 이런 거야. 봐봐. 어차피 이르자리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9가 되려면은 2 하나, 3 하나에다가 이르자리를 2 하나, 3 하나, 4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예, 이해했어? 그런 아이디어거든. 이해됨? 그러니까 조합이 이렇게 된다. 따라서 그냥 나열하는 경우에 주로 보면 돼. 알았어? 그래서 59가 되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 따라서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자리 숫자를 2를 선택했다. 응? 그러면은 그 다음 숫자들은 이르자리가 3이나 4가 오는 조합으로 고를 수가 있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긴 해요. 예, 59가 돼야 돼. 됐습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치면은 자, 또 세로줄에 있는 세수압도 모두 K로 같아야 돼. 그니까 K는 결국에 그래서 59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몇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겠냐. 이해했어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59가 되는 조합. 응? 합이 59가 되는 조합부터 좀 세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면 자 봅시다. 근데 대신에 3이 3개인 것도 있으니까 봐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어, 이르자리 그러니까 이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고르는데 어차피 이르자리 얘 정해지면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일 때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오겠지. 24, 33이랑 23, 34 이렇게 두 가지씩 나오지. 총 6개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3이랑 응? 알았어? 3이랑 23이랑 33의 조합도 있어. 따라서 7개의 조합이 있어. 이랬니? 이렇게. 그러면 이 7개를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하면 되겠냐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비슷한 문제가 교과서에도 있긴 했는데 요거는 결국에는 이 7개의 조합이 가로 세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자, 어, 왜냐면 가로도 그렇고 세로도 59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그러면은 이 2, 3, 4라는 녀석들하고 그 다음에 23, 24, 22도 있죠. 22, 23, 24라는 녀석들하고 32, 33, 34라는 녀석들이 들어갈 때 하나씩 다 뭐 어디다 넣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맞지? 음, 서로 다른 줄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어차피 퍼져야 되니까 세로로 보든 가로로 보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잘 봐. 세로 줄로 보든 가로로 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어, 가로 기준으로 보면은 2가 들어가니까 2가 이 중에 어딘가에 들어간다고 치면 3도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고 4도 여기 어딘가에 들어갈 텐데 위아래로는 같은 줄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1번 줄, 2번 줄 그러니까 숫자니까 헷갈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할까요? 자, 뭐 행렬로 봐도 되지만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맞지? 그리고 A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풀때 이거 언제 하고 있냐? 그지? 쌤이 그냥 식 쓴다 그러면 그냥 쓰겠지. 근데 그럼 못 알아먹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런 거야. 기억 니은 디귿부터 논다고 치면 맞지? 기억에 2나 3이나 4 중에 하나를 넣을 수 있겠지.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돼. 다 안 써줄 거야. 잘 들어. 기억에 2나 3이나 4 중에 하나를 넣겠지. 그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기억이 3을 가져가면 니은은 2를 가져갈 거고 디귿이 4를 가져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기억 니은 디귿에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에 2, 3, 4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있겠지. 그러면은 기억 중에서 그 일행 1열, 일행 2열 기준으로 기억이 어디에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야. 기억에 2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기억에 2가 들어가고 니은에 3이 들어가고 디귿에 4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기억에 2가 들어가는 걸 고르는 것도 역시 세 가지겠죠. 그럼 2가 여기 들어가면 3은 자동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2, 3이 연달아게 오게 되면은 절대로 합이 그지? 59가 될 수가 없거든. 오케이? 예. 그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가 들어갈 숫자를 기억 중에 하나 골랐어. 알았어? 이렇게 고르면은 하나 픽스를 해봐봐. 알았지? 하나 고정을 시켜봐봐. 재밌는 일이 일어나. 2를 하나 고정을 시켰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우의 수를 곱하면 끝나요. 2가 돼. 그러면은 봐봐. 2의 짝꿍이 되는 경우가 이제 7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2의 짝꿍이 되는 게 뭐야? 더해서 59 되면 2의 짝꿍이 되는 거야. 2 더하기 2 더하기
23 더하기 34거나 2 더하기 33 더하기 24거나지. 그죠? 어, 오케이. 어차피 근데 이 2, 3, 4처럼 22, 23, 24도 똑같은 형식으로 또는 32, 33, 34도 어차피 다 다른 줄에 들어가야 돼. 같은 줄에 들어가면 안 돼. 가로 세로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2가 들어간 줄에다가 내가 만약에 2, 3, 3, 4든 3, 3, 2, 4든 둘 중에 하나를 써. 맞지?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럼 고르면 두 가지죠. 맞습니까? 고르면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을 써요. 내 맘대로. 맞지? 됐어? 이해돼? 그러면 2, 3하고 3, 4 중에 골랐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넣을 거야. 기억줄에다가. 맞지? 근데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 그럼 곱하기 얼마? 2겠네.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넣었어. 요 조합으로. 알았어? 이 조합으로 기억줄에 넣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이제 나머지 숫자 적어볼게. 23, 34 적어볼게. 그러면 이 밑에 니은에는 지금 쌤이 3 넣기로 했잖아. 그럼 3은 어디다 적어야 돼? 3은 3은요. 나머지 숫자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숫자들 잘 생각해봐. 이걸 생각을 안 하면 이거 어려워. 지금 다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럼 내가 이걸 썼으니까 남은 숫자가 뭐야? 3이랑 4. 그 다음에 뭐 남았니? 24랑 22랑 33이랑 32인데 이것도 확신을 갖고 풀어야 이거 제대로 풀 수 있거든. 그러면 나머지들 배열을 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배열이 돼요. 알았어? 왜냐하면 이해했어? 만약에 그럼 3이 온다. 3이 온다 그럼 여기에 3이 온다고 치면 그죠? 알았어?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바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3이 와. 그럼 여기에 33이 와야 되거든? 그죠? 이해됐지? 이런 상황. 그 나머지 조합이 될까요? 여기에 4가 오겠죠. 말이 안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고르는 거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34가 온 줄에는 예를 들어서 34가 온 세로 줄에는 누가 대기 타고 있어야 돼? 이르 자리가 3인 거랑 2인 게 대기 타고 있어야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이 될 때마다 이 밑에 6개가 자동으로 한 가지밖에 안 나와. 근데 이 기억에 넣었던 2랑 23, 34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냥 3팩일 거야. 오케이? 따라서 결론은 다시 자 기억, 니은, 디귿의 2, 3, 4를 배열하는 6가지 3팩 곱하기 이제 내가 2의 짝꿍으로 2, 3이나 3, 4를 고르거나 3, 3이랑 2, 4를 고르는 경우 두 가지. 맞지? 뭐 2의 짝꿍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2로 한 거야. 쌤은. 3으로 해도 되고 4로 해도 돼. 그잖아. 알았어? 음. 근데 뭐 2로 해주는 게 좋겠죠? 어차피 짝꿍들은 다 두 개씩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 2랑 정해진 짝꿍인 뭐 23, 24든 34든 33, 24든 걔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또 3팩이고. 그럼 나머지 6칸에는 숫자가 이 룰에 의해서 합이 59로 같아야 된다는 이 룰에 의해서 자동으로 놓이게 된다. 맞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케이?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게 3, 23, 33은 어떡하나요? 7개인데 그게 아니라 얘들은 이제 2가 짝꿍을 누구로 선택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지. 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동으로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쌤처럼 이렇게 하나씩 숙제를 넣어가면서 해줘야 돼. 됐지? 자,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합이 59가 된다는 것까지 찾았다.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면은, 순서상 조합이 될 수 있는 게, 이르자리끼리 더해가지고, 9가 되는 게 2, 3, 4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각각의 한 자릿수, 아니면 10의자리가 2인 거, 10의자리가 3인 것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골라올 때, 이렇게 골라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골라올 수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3이 똑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2하고 3하고 4는 가로줄이든 세로줄이든 어디에서든 같이 존재할 수 없구나. 그거는 당연히 23, 20, 뭐 22, 23, 24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같은 라인. 집합으로 따지면 A집합과 B집합, C집합이라고 하면은 A집합의 원소들은 무조건 같은 줄에 있을 수 없고 B집합, C집합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과연 그럼 내가 2를 정한다. 2의 자리를 정했어. 그러면 2의 짝꿍을 먼저 정해볼까 차라리? 2랑 같이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럼 이 같이 갈 수 있는 조합을 고르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2하고 23, 34가 같은 팀이라고 잡으면 이게 지금 처음에 2, 3, 4가 기억, 니은, 디귿 가로줄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를 고르는 걸 했다면 지금 이제 예를 든 거지. 기억에 2가 들어가고 니은에 3이 들어가고 디귿에 4가 들어가는 걸로 예를 든 거예요. 여섯 가지가 나오겠죠. 3팩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억에 2가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얘네들은 첫 번째 줄 기억 줄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게 또 3팩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2랑 23이랑 34를 해봤더니 그 밑에 여섯 칸을 어떻게 채울까 해보면 얘들은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왜? 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가로도 똑같고 세로도 똑같아야 되고. 이해했어요? 서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다. 그러면은 이거는 3팩 곱하기 2 곱하기 3팩이 된다. 각각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이해가 된 겁니다. 맞죠? 이렇게 돼요. 192번이 개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응?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 번호표 문제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사물함을 선택했는데 선택한 사물함의 번호를 정하지 않고 가는 거야. 알았어? 근데 선택한 사물함 사이에 각각 N개 이상의 사물함이 있도록 선택하는 방법의 수 그랬거든. 맞지? 이해됐지? 그러면 자 생각해봐봐. 결국에는 어 자연수 합에 대한 이야기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우리가 이제 내가 선택한 사물함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사물함이 몇 번인지 몰라. 근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 이 앞에 빈 사물함이 몇 개 있는지를 보고 한다니까. 맞지? 그래서 잘 봐. 내가 선택한 사물함을 이거라고 치자고. 뭐 A, B, C로 나눠도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그냥 쌤이 이제 A, B, C라고 두겠습니다. 선택한 사물함.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F4를 알면 F5도 할 수 있겠죠. 맞지? 그럼 이거를 N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로 바꿨을 때 그거를 5로 이제 4로 풀었는데, 그걸 이제 5로 바꿔서 바로 바꿔도 될 것 같아. 어떻게 해볼까? 일단은 쌤이 이제 숫자 4로 해주고, N으로 바꿔서도 만들어줄게. 그 본인이 원하는 거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4로 했을 때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5로 바꾼 거를 한 번 더 계산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n으로 바꿔서 fn을 구해버리면 그냥 4랑 5를 두 번 넣으면 끝나는 거냐. 근데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사물함이 4개가 있어. 4개 이상이 있으려면 일단 최소 기본적으로 3개는 들어가야 되겠죠. 3개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알겠어? 그럼 전체 사물함은 지금 몇 개가 사용이 된 거냐면 몇 개 사용이 된 거야? 8개가, 9개가 사용이 됐어요. 그럼 나는 나머지 7개의 사물함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이런 느낌?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이게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 세 개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함을 몇 개를 이제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니까 세 개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알았어? 그지? 그러니까 네 개, 네 개. 네 개로 해야 되나? 4니까. 그럼 네 개를 기본적으로 넣어요. 어. 그럼 네 개는 무조건 넣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가는 거야. A하고 B하고 C 사이에. 알았어? 그러니까 쌤말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에 이제 칸막이 있지. 그거 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연수 지금 몇 개 있어? 지금 네 개, 네 개를 이미 사용을 했어요. B하고 C 사이에 무조건 넣을 거야. 무조건 우겨 넣을 거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어떤 플레이인지 이야기해 줄게요. A하고 B하고 C에 여기 들어가는 사물함의 개수가 있잖아. 얘가 이거를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 8개가 빠지고 3개가 빠지니까 그럼 5개가 남아요. 5개를 내가 하나 넣고 1개 넣고 하나 넣고 4개 넣을 거야. 아니 3개 넣을 거야. 알지?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사물함이 4개가 들어가는 거고 5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느낌. 그러면은 A는 몇 번 사물함?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 숫자들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8에다가 13이 되지. 13이고 나 계산 잘못했다. 그 다음에 요 사물함 3개 A, B, C는 이미 사물함 3개가 있으니까 16개 사물함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A 사물함 몇 번이 되는가? 2번이 되는 거지. 왜? 앞에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2번인 거야. 그럼 2번 다음에 4개를 지나서 오는 거니까 7번이 되겠죠. 그죠? 7번이 될 거예요. 7번. 그다음에 5개를 지났으니까 그지? 더해서 1 더하기 1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3개 있는 거 맞죠? 16번까지 사물함이 있으니까. 이런 원리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미리 넣어놓으면 돼. 맞지? 미리 넣어놓으면 되고, 오케이? 그러면 그 숫자가 몇인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이제 해준 적이 있죠. 그거를 기억하고 쓰면은 다행이고.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 됐지? 이 원리가 이렇게 될 거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자. 사물함이, 어, 됐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4개 이상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 4개씩을 나중에 무조건 끼워 넣을 거니까 8개는 따로 빼놓고 사물함 8개 빼놓고 8개 가지고 할 건데 A도 B도 C도 사물함이니까 A, B, C 빼고 나머지 5개. 근데 칸막이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되겠어? 사물함이 남은 사물함이 남은 사물함이 몇 개? 남은 사물함이 5개. 그죠? 5개고 그러면 나는 저는 지금 3개의 사물함을 선택을 할 거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 사물함에다가 칸막이가 될 2개의 사물함을 놔두고 그죠? 그럼 7개에서 2개를 뽑으면 된다 그랬지. 알겠어? 그죠? 8개에서 2개구나. 8개에서 2개를 뽑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남은 8개의 사물함 중에서 잘 봐. 사물함이 8개잖아. 그지? 이미 내가 8개 다 챙겨놨지. 8개 중에서 3개를 그냥 뽑으면 돼. 그럼 그 3개가 A, B, C 사물함이 되고 A하고 B 사이에 무조건 몇 개? 4개 끼워 넣고 B하고 C 사이에 무조건 4개를 끼워 넣으면 돼. 맞지? 이런 이야기야. 알겠어요? 됐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됐어? 다시 정리해 줄게. 자, 내가 어떤 사물함을 고르면
그 사물함과 그 사물함 사이에서 4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개가 들어있어야, 최소 4개 들어있어야 되니까 4개를 마지막에 내가 선택한 사물함 사이에다 그냥 깔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남은 8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그게 A, B, C가 될 거고, 맞죠? 그 A, B, C, D 고른 거에다가, A, B, C 고른 거에 사이에다가 사물함을 4개를 넣어 버리면 그때서야 이제 번호가 정리가 되겠다. 따라서 이거를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 식으로 만들면. 느낌이 좀 오나? 식으로 만들면? 자,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16개 중에서 지금 여기가 n이죠? 이게 n입니다. n 2개 빠지니까 2n 개를 빼놓고 따로 챙겨놓고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요? 3개를 고르면 이게 바로 여기서 원하는 fn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설명은 길었지만 실제로 계산식은 되게 쉽다. 자, 그리고 208번. 208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16각형의 꼭지점 중에 3개의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이 16각형과 어느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공유하는 삼각형 말하는 거야. 이렇게 공유하는 삼각형. 이런 애들이 공유하는 거야. 변을. 이런 거 변을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공유하는 변의 개수로 기준을 나눠서 문제를 풀면 돼요. 맞지? 뭘로 나누라고? 공유하는 변의 개수로. 그러니까 두 변을 공유하는 경우. 근데 두 변을 공유하면서 한 변을 공유하는 건 없겠지? 그러니까 음, 요거는 기준을 뭘로 나눠야 돼? 공유하는 변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 맞지? 그래서 공유하는 변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인 경우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맞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첫 번째 한 개인 경우를 구해보자. 한 개인 경우 어떻게 돼요? 한 개인 경우는 한 점을 골라요. 알았어? 한 점을 골라. 그러면, 자, 한 변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줘야 될까? 그지? 변을 기준으로 해줘야 돼, 변을. 그러니까 한 변을 보면다.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변을 골랐어. 맞지? 자, 봐봐. 한 변을, 공유할 변을 골랐다, 이렇게. 그럼 이 변에 대해서 몇 개씩이 생겨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생기겠지.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한 변을 공유하는 건. 그러면은 12개가 생기나요? 12개씩이 생긴다. 맞지? 색깔로 나눠서 좀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2개를 공유하는 경우. 따라서 이 식을 써서 마무리할게. 그러면은 변의 개수. 자, 변의 개수. 변이 몇 개? 16개 곱하기 12개씩이 생기는 그림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안 그리고 여기다 그냥 할게요. 2개를 공유하는 건 그냥, 어, 그냥 따로 그릴까? 2개를 공유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삼각형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꼭지점 하나당 몇 개씩이 생기겠냐라는 거지. 16개가 생깁니다. 16개가 생겨요. 너무 쉽죠? 16개가 생겨요. 그냥 16개가 생겨요. 따라서 정답은 16 곱하기 12 더하기 16, 즉 16 곱하기 13을 하면 정답이 되겠다. 이거를 어디서 빼? 전체에서 빼니까 16C3에서 16 곱하기 13을 빼는 게 정답이 되겠지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229번. 자,
두 문자 A와 C는 같은 변을 공유하는 칸에 써놓지 않고 E와 F는 같은 행에 써놓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아이디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그지? 우리가 이제 직접 구하기 힘들 때 전체에서 전체에서 이제 빼는 걸 쓰기도 하잖아. 반대를. 근데 이거는 완전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어차피 우리가 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랑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둘 다 할 거 아니야. 그지?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겠지. 그러면 반대로 가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벌써 또는 나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맞지? 나머지 하나를 만족하지 않는 걸 빼도 돼요. 맞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를 만족한 E와 F는 같은 행에 써놓지 않아. 이걸 만족하는 경우에서 A하고 C는 같은 변을 공유하는 칸에 써 넣는 거를 구해서 빼는 방법. 맞지? 예. 오케이? 이런 느낌. 그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 E와 F는 같은 행에 써넣지 않아. 왜냐하면 같은 변을 공유하는 칸에 써 넣지 않는 게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은 나를 만족하는 것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알지? 나를 만족하는 걸 구해보면은 그냥 E하고 F는 같은 행에 써놓지 않는데 그럼 다른 행에 써놓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요? E가 1행, F가 2행. 그러면은 3 곱하기 2. 예. 그지? 오케이? 같은 행에 써놓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음, 칸을 고르는 걸 해야겠지. 그렇지? 같은 행에 있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1행에 같이 있거나 2행에 같이 있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되니까. 알았어? 그러면 생각해봐봐. 여기서 만약에 음, 2를 넣을 칸을 선택을 하는 거는 어차피 그냥 6가지잖아요. 6가지. 그죠? 6가지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F. F가 들어갈 칸은 자 2가 들어갈 칸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칩시다. 그지? 그럼 F가 들어가는 건 그냥 나머지 열에 나머지 행의 셋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은 3인 거야. 오케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E하고 F가 들어갈 행을 각각 골라주고 자리 배치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도 할 수가 있냐면 또는 아이디어가 자 행을 고르고 배열을 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행을 고른다.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행을 골랐어. 뭐 E를 1행에 넣고 F를 2행에 넣어. 근데 얘네들은 같은 열이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 나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3 곱하기 3이 될 거야. 어쨌든 18가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머지 배열 4팩이죠. 이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토탈 이제 결론적으로 얘는 이제 그러면은 18 곱하기 4팩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나를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를 만족하지 않는 거를 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18 곱하기 4팩토리얼 이미 E하고 F는 다른 행에 써 있는 상태에서 이거의 반대가 뭐지? 가의 반대가 뭐야? 반대는 어, A하고 C가 같은 변을 공유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위아래로 공유하는 경우 양옆으로 그러니까 좌우로
이웃하는 경우. 그지? 좌우로 변을 공유하는 경우, 위아래로 공유하는 경우로 나눠서 좀 보셔야 돼요. 알지?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E하고 F가 자리를 정하면서 A하고 C가 그런 식으로 놓여져 있는 것들을 해주면 되지. 알았어? E하고 F를 정해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어차피 E하고 F는 같은 행에 써 있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 나 가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야? A하고 C니까 이런 경우에 E하고 F를 먼저 하면은 이제 케이스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EF는 뭐만 만족하면 돼. 같은 행에 써 있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일단은 요 경우 위아래인 경우를 먼저 해보자. 위아래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열, 일열이라고 치면 그 세 가지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열 고르기 해보면 이건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니까 A, C 또는 C, A 이렇게 이제 자리를 바꾸는 게 또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것도 역시 두 가지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세팅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그냥 해보면 돼요. 이거는 그림에다 하세요. 선생님 그냥 일단 그려줄게. 그럼 여기 만약에 A, C를 골랐다고 쳐. 그러면은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누구야? 이제 EF를 해야 되겠지. 이거 한 다음에 EF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 이 다음 절차가 뭐냐면은 EF를 정해주는 거죠. 이거 한 다음에 EF 자리 선정을 해줘야 된다. EF는 그러면은 다른 행에 놓여야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비면은 이 네 가지 중에서 고르는 걸로 그지 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이건 총 몇 가지야? 이거 네 가지가 되는 거죠. 네 가지가 되고 똑같아 이것도 2가 넷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러면 응? 넷 중에 하나 고르면 F는 남은 행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리고 남은 알파벳 두 개의 알파벳을 나열을 해줍니다. 응? 나머지 두 개를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3C1에 2에다가 요거 하고 2팩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좌우도 마찬가지. 좌우도 하나를 붙여서 해보고 그 나머지에서 자리를 고르는 거 2하고 F 고르는 거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아까 18 곱하기 4팩에서 빼주면 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8 곱하기 4팩에서 그것들을 이제 빼주는 거죠. 요 Y들을 요 상황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 답이 나오거든. 알았어? A하고 C가 이제 양옆으로 이웃하는 거, 위아래로 이웃하는 것들을 빼주자. 이게 이제 229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32번은 자,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어떤 두 수의 합도 10일이 아니다. 이것도 항상 반대로 뺄 것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직접 할 수 있나 이거지. 어떤 수 합도 10일이 아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첫 번째 단계 합이 10일인 두 수를 찾아요. 그러니까 2랑 9, 그 다음에 3이랑 8, 4랑 7, 5랑 6. 알았어? 그러면 선생님 이제 편의상 이 각각의 그룹을 그냥 A, B, C, D라고 할게요. 보통 이제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집합의 원소가 A 집합은 2, 9, B가 3, 8, C가 4, 7, D가 5, 6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숫자를 골라서 세 자리를 고를 때 이 같은 A에서 두 개만 안 고르면 돼. 알지?
그러면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세 자리가 있잖아. 세 자리가 있어서 고를 때 각각의 알파벳 A, B, C, D 중에서 하나씩만 갖고 오면 절대 합이 11이 될 일이 없죠. 11이 되는 것끼리 묶었으니까. 요것도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왔던 문제의 형태거든. 알았지? 그래서 각각 하나씩만, 한 개씩만 선택을 하면 되지. 한 개씩만 선택을 하자. 그렇지? 한 개씩만 선택을 하자. 요 이야기야.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집합이 몇 개 필요할까? 그건 이제 여기서 이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예, 그럴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됐죠? 그러면은 자, 왜 이게 일을 생각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 그렇지? 이유 알겠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골라가지고 만들어도 되기도 하지만 맞죠? 응?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일이 있다고 치면은 그지? 음, 뭐 A, B, C, D 중에서 집합 두 개를 골라서 그 중에서 두 개를 골라와서 넣어도 되는 건데 만약에 일이 없으면은 세 개, 이 집합 네 개 중에 세 개 집합을 골라서 그 중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알겠지? 이런 느낌? 그죠? 그런 거야. 이해됐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황을 좀 설명을 해보면 얘가 1이야. 1이라고 쳐봐. 배우자가 1이야.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올 수 있는 11자 숫자가 이제 뭐 2부터 9 다 되겠죠? 그죠? 다 될 거예요. 예. 이해했어? 그러면 1의 자릿수는 몇 가지 걸까요? 어? 지금 보면은 어떤 두 수합도 11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봐봐 생각해 봐봐. 맨 앞에 1이 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8가지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갔어. 뭐 2가 들어갔다고 치면 9가 들어갔다고 치자. 응? 예를 들어서 잘 봐. 예를 들어서 9가 들어갔다고 쳐요. 알지? 그러면 나머지 1의 자리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겠냐 이거지.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내가 넣었던 9랑 맨 앞에 있는 1이랑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됐든 간에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9의 짝꿍인 2를 빼고 그죠? 맞습니까? 9의 짝꿍인 2를 빼고 남은 숫자들을 여기다 놓을 수 있겠죠. 맞어? 서로 다른 숫자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이해했지?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숫자가 9개잖아. 9개 중에서 몇 개를 제외시켜. 9가지에서 몇 개를 빼. 세 가지를 뺀 6가지가 와야 돼. 이 세 가지가 누구예요? 일단 이 가운데 10의 자리에 온 숫자 9를 빼야 돼. 서로 다른 숫자니까. 그 다음에 9랑 더해서 11이 되는 숫자인 2를 제외하고 1도 제외하고 뭐 이런 거지. 예. 알았어? 이런 느낌이긴 해. 그래서 일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나눠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알지? 음. 근데 이건 지금 100의 자리가 1인 경우잖아.
그러면 똑같이 11자리가 1인 것도 마찬가지고 1의자리가 1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1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그래요. 곱하기 3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3을 1하고 여기에 또 1이 들어가는 경우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여기 이런 이것 상황은 똑같잖아 뭐. 그래서 곱하기 3을 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놓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왜 이게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게요. 만약에 1이 안 들어가. 그럼 여기에다가 맨 앞에 똑같아. 100의 자리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야? 8가지야. 그러면 10의 자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여기 8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쌤이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 샘플로 넣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만약에 4를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두 번째 오는 숫자는 어떻게 되겠니? 4도 빼고 4도 안 되고 그럼 7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면은 쌤 말 이거야. 지금 여기에서 쌤이 이제 집합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리는 여기 C에서는 가지고 올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남은 애들 2, 9, 3, 8, 5, 6에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몇 가지인가? 6개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적어. 이렇게. 그럼 9가 왔다고 쳐. 맞지? 그러면 이미 지금 쌤이 집합을 2개를 사용했어. C도 사용했고 A도 사용을 했어. 그럼 남은 게 3, 8, 5, 6이잖아. 몇 가지인가? 4가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4가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8 곱하기 6 곱하기 4로 정리가 되는 거고, 맞지? 위에는 8 곱하기 6 곱하기 3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된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렵죠. 알았어? 이런 것들이 하나씩은 나올 거야, 근데. 안 나오면 땡큐고. 맞지?